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남 여수시 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천조시대가 됐습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을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은 이자가 비싸서 까닥 잘못하면 빚내서 빚을 갚는 식의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저께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도권 이율 7, 8%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금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제도권으로 흘러가는 경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행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서민들의 그 신용을 높여줄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활성화한다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해줘서 빚내서 집 사는 그런 대출, 그리고 전세값 폭등 이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서민들 소득은 제자리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애들 학자금은 내야 하고 서민들의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금년 5월 달에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어요. 앞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SOC 예산은 11조 6천억, 그리고 농림수산 예산은 5조 2천억 감축 편성하겠다. 맞습니까? 네, 약간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이것에 맞춰서 편성된 겁니까? 네, 지금 SOC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국가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연차 소요를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나가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SOC 예산 23조 2천억, 금년보다도 1조 400억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맞죠? 네,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예산 증액 때문에 지금 SOC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SOC 예산이야말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강원도라든지 호남과 같은 낙후된 뒤에는 예산 배정에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 더 낙후를 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신규 사업은 거의 배제됐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성 또 필요성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하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예산도 한미 FTA 또 한중 FTA 체결을 인해가지고 정부에서는 농민이 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적극 피해에 대해서 보전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농업 예산 삭감하는 것은 말과 실천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예산은 제가 지금 저를 못 정했는데 2천억 정도가 실제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조 6천억 편성됐는데 네.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4.6% 지금 전반적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농업 예산은 1% 증액한 것 보면 이건 삭감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치 못한 점은 네. 그래서 낙후된 비수도권 그리고 소외된 농민을 위해서 저는 SOC 예산, 농수산업 예산 삭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네. 지금 전 국토의 12%가 수도권입니다. 근데 인구가 50%가 넘었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수도권 지역의 비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 중추 도시권 육성이라든지 또 세종시 건설 그리고 동서 통합지대 조성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추도시 건설,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건 경남 지역하고 전남 지역하고 양축을 연결해서 균형 있는 발전, 또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그거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 또 활성화 계획의 경우는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이 동서통합 계획은 기본 계획을 구상을 갖다 수립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구상이 발표가 되고 15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금. 15년이면요, 박근혜 정부 2년 벌써 임기가 지난 때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5+2 광역정책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계획만 수립되고 실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금년 12월 달에 영역 맞춘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어요. 15년도 편성을 매년에 선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선도 사업이요? 네. 선도 사업 3개 있는데 이게 사업비도 하나도 들지도 않고 추상적인 사업이에요.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협력 사업,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 동서통합 교량 건설. 지금 동서통합 교량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교량 하나 설치한다고 과연 이것이 동서통합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동서통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자면 사천의 항공산업이라든지 고흥의 우주산업, 이걸 연계해서 항공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한다든지, 또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여수세계 박람회, 또 금년에 순천 정원박람회,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동서화합의 어떤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이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원이 지난 2009년에 우리나라 5개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타당성 재검토했습니까? 지금 재검토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어요? 예. 타당성 재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 5개가 공고를 받았는데 영남이 4개, 호남이 1개입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영남 4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호남은 2006년도에 중단돼가지고 지금까지 7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포항 삼척간 구간하고 표 좀 다시 띄워주세요. 보성 임성리 간 도로하고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BCB가 거의 0.61, 0.62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항 삼척간 구간은 내년도 국토부에서 요구 예산이 821억 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심사하면서 1,100억을 증액시켜서 1,924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고 보성 임상리 구간은 200억을 국토부에서 요구했는데 198억을 삭감해서 2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존경하는 조승용 의원님께서 그러한 남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보성 임성리 사업은 남해안권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금 사업 지원이 좀 지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이 포항 관련된 그런 사업은 이 포항 KTX역 관계가 돼서 그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 임성리라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착공했다가 네, 중단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 그걸 시공했던 시공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년째, 7년째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국토위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부산에서 목포까지가요 290km입니다. 지금 몽화호가 하루에 한 편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소요되신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목포 말씀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290km를 7시간 15분 만에 갑니다. 290km를 KTX가 달린다면 1시간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내년 말이면 완공됩니다. 순천에서 목포까지 이게 지금 7년째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발주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200억을 국토부에서 올렸는데 198억을 깎아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남해안고속철도가 이어졌을 때 전국이 삼각축으로 이어져서 정말 명실공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검토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영호남 격차가 심각합니다. 현재 영남과 호남의 고속도로 노선이 각각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남 고속도로는 경부선도 10개가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는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17개입니다. 호남 9개. 예, 거의 연결된 것을 어떻게 정면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 호남 지역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 신규 건설은 없습니다만 확장은 88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는 동서간 고속도로니까요. 예. 영남은? 호남을 거치게 되는 것이니까, 예. 영남은? 공사 중인 것은, 제가 한번, 7개 노선이 지금 공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남은 7개가 공사 중이고, 예. 호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강주 안도간 고속도로 11년째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11년째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추경 때 이게 부대 의견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실시 설계비 착수서 한 50억 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매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주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쌀 목표 가격 얼마로 정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지 하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많이 올려주신단 말 아닙니까? 아니요, 많이라면 기대를 하시니까 어렵겠지만,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 전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에 지금 8년째 동결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4천 원 올려주겠다 8년 만에. 이거 농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비료값, 농약값 전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목표 가격은 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도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직불금 인상이라든지 이모작 직불금 지원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는 직불금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그거 핑계 대십니까? 아니요, 그건 100만 원 목표로 하고 지금 매년 올려서 17년까지는 달성하는. 언제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목표 가격. 목표 가격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 전까지는 하도록. 예산 심의 전까지요? 네. 쌀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중 FTA 협상하면서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농수축산 품목은 제외시킬 겁니까? 아니, 그건 다 제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민감 품목으로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각오가 있다고까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지금 10%가 초민감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수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예, 맞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8개 현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농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표시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파는 꽁치 대부분이 이게 타이완산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타이완산 꽁치를 방사능 검사를 했더니 셰슘이 4건이나 검출이 됐습니다. 왜냐 해서 알고 봤더니 타이완 어선이 후쿠시마 해역, 인근 해역에서 잡은 꽁치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원산지 표시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산지를 표시할 게 아니라 조업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가능한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래 안 하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지금 용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좀 끔찍한 그런 국민 정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저도 수산시장에 여러 차례 가서 시식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잡수셔도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100%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아까 조업장소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지. 그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하는데
그래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검사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발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OECD 최하위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교통안전 예산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금년에 1조 5천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거 용역을 줘서 분석을 의뢰했더니 산하단체 지원 예산 그리고 뭐 경찰 수당, 뭐 금요 이런 경상 경비를 제외하면 4,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4,600억마저도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혀 사활용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후 활용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이 교통사고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재부에서는 1조 5천억,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은 4,600억.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정부가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이 분석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심층 평가를 실시를 하고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총괄하는 기구가 무엇입니까? 기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교통안전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회의 개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의도 대부분 다 서면 심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찰청, 국토부, 안행부 등 유관 부서를 총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요, 이런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수상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절반이 줄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같은 기간에 노인 사망자 수는 2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입니다.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선 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1조 3천억이 투자가 된 반면에 노인 보호구역은 지정만 해놓고 한 푼도 투자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시행령에 좀 규정이 미비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회가 이건 시행령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노인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해서 노인 보호구역에도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수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여수 세계 박람회 끝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시설에만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를. 현재는 완전히 불 꺼진 항구 상태입니다. 이거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사후 활용하실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사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일단 집계를 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해양에 대한 엑스포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엑스포를 우리가 잘 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직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직계 프로그램이. 예, 다양한 책 프로 일단 거기 컨퍼런스 룸이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룸을 우리가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카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그 외국 국제 그 유엔의 기구와 같이 합쳐가지고 유엔 기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캐패시티 빌딩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그 항상 이제 개장을 해서 그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올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왠가하면 저희가 그 전에 사후 활용 방안 내에서는 지금 이거를 저희가 부지 매각을 해서 3,846억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그 매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4년 말까지 갚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이제 좀 더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재부는 빨리 매각하자 알고 우리 해수부는 활성화해서 후에 매각하자 알고 지금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기재부나 저희나 빨리 매각해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우선 활성화 시켜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게 되면 경기도 침체한다고 두 번 지금 공모를 했는데 매각 안 나타났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정부가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준다면 제값을 받고 나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이 삼진강 동서통합지대 이 조성 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거기도 이걸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들. 현재 그거는 이제 본래가 저희가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하자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사후 활용 방안을 완전히 마련해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마치면은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님 다시 좀 나와주십시오. 부산항,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은 지금 유지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금년 4월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허브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개발한다고 해놓고 광양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광양항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광양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제가 광양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뒤섞여가지고. 제가 미리 질의 자료를 다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읽으실 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선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문제, 탱크 클리닝 센터와 위험물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읽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금방 또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좀 무성의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총리께 저 요즘 전국과 관련해서 참 충정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얼마 남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산안 심의해야죠. 또 민생 법안 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정부와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설사 동생이 좀 다소 무리하게 요구하더라도 저는 형님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이 끝나고 총리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과 포용의 정치 그리고 좀 콩큰 정치를 좀 해주십사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원을 안타깝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